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소호달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소호달이 시작하겠습니다. 체링 크로스에 위치한 콕스 은행 지하 금고에는 여행으로 낡아버린 허름한 양철 상자가 있다. 그 뚜껑에는 원 인도군 소속 존 H. 왓슨 의사라고 내 이름이 쓰여 있다. 그 상자 속에는 그동안 홈즈가 여러 차례 조사해야 했던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담긴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야기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에는 제임스 필리모어 사건도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작은 범선 알리샤 사건은 어느 봄날 알리샤라고 불리는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안개 속으로 들어간 후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건이다. 세 번째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연설가인 이사도라 페르사노 사건이다. 어느 날 그는 알몸 상태로 성냥갑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그 성냥갑 속에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이상한 벌레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사건들과 신문지상에 발표되면 상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줄 명문가의 은밀한 비밀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다. 물론 이런 비밀들이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홈즈에게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이 기록들부터 꺼내서 없애버렸을 것이다. 이 밖에도 흥미로운 사건들은 꽤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사건들을 책으로 내지 않은 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홈즈를 위해서다. 사람들이 내가 쓴 글들을 너무 많이 읽게 되면 실증을 느낄 것이고 그건 홈즈의 명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내가 직접 관여한 사건들은 목격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주 작은 역할만 한 사건들은 그저 제3자로서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바람이 몹시 부는 10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으며 뒤뜰에 홀로 서 있는 플라타누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고 있었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의례 그렇듯 홈즈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분명 홈즈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홈즈는 아침 식사를 거의 끝낸 상태였고 기분도 무척 좋아 보였다. 홈즈는 뭔가 사건이 생기면 활기가 넘친다. 홈즈, 무슨 사건이라도 생겼나? 내가 물었다. 확실히 추리력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 왓슨, 자네가 내 비밀을 눈치챘군. 사건이 하나 생겼지. 최근엔 시시한 일들 뿐이었는데 드디어 다시 일을 하게 되었네.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나? 미안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네. 일단 우리의 새 요리사가 만든 이 퍽퍽한 달걀 2개를 들게 놔. 그런 다음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내가 어제 현관에서 본
패밀리 헤럴드에 실린 기사 때문에 달걀이 이 모양이 된 것 같아. 계란을 삶는 것은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소한 일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법이지. 잡지에 실린 연애 사건이나 있다가 불 위에 올려놓은 계란을 깜빡해서야 되겠나? 15분 후에 아침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하나 꺼냈다. 자네 금강왕 닐 깁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아메리카 상원 의원 아닌가? 서부 어느 주에서 상원 의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금광왕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네. 아마 잉글랜드에 산 적이 있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야. 맞네. 5년 전쯤 햄프셔의 부동산을 많이 매입했지. 자네 혹시 닐 깁슨 부인의 비극적인 사건도 들어본 적 있나? 물론이지. 이제야 기억나는군. 그래서 닐 깁슨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았군. 하지만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네. 홈즈는 손으로 의자에 놓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사들을 따로 모아놨을 텐데 말이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범인은 쉽게 밝혀졌네. 사람들이 피고의 성품을 좋게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증거가 매우 명백해. 검시 재판의 배심원도 경찰 재판소의 심리도 모두 그렇게 판단했네. 현재는 윈체스터에 있는 순회 재판에 회부되어 있네. 사실 별 소용없는 일이란 생각도 드네. 왓슨, 나는 사실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꾸는 능력은 없어. 아주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를까. 내 의뢰인이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군. 자네 의뢰인이라고? 자네에게 말하는 걸 깜빡했네. 이걸 먼저 읽어보게나. 홈즈가 건넨 편지에는 굵고 멋진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클레 리지즈 호텔 10월 3일 홈즈 씨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이 파멸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소. 그녀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스 덤바가 무죄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요. 못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들 이 얘기만 하고 있소. 그런데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미칠 것 같군요. 미스 덤바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요. 내일 11시에 찾아뵙겠소. 제발 도와주시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미스 덤바를 구해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진실과 재산과 명예를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소. 홈즈 씨, 당신이 정말로 뛰어나다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오. 제인 닐 깁슨. 이제 자네도 알았겠지? 홈즈가 말했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닐 깁슨 씨네. 자네가 이 서류를 전부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네. 닐 깁슨 씨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경제적인 거물이네.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가장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지.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부인에 대해선 들은 게 별로 없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운 외모가 한풀 꺾이고 아주 매력적인 가정교사가 두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이들 세 사람이 관련된 무대는 잉글랜드의 대농장 중앙에 있는 크고 아주 오래된 영주주택이네. 이제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볼까? 늦은 저녁, 집에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부인의 시체가 발견됐네. 디너 드레스 위에 쇼를 걸친 상태였고
머리엔 권총 자국이 있었지.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살인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단서도 없었어. 다시 말하지만 부인 근처엔 총이 없었네. 왓슨, 범죄는 늦은 시간에 일어났고 11시쯤 사냥터 관리인에 의해 시체가 발견됐네. 그 다음 경찰관과 의사가 검사를 하고 시신은 집으로 옮겨졌지. 내가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나? 자네 확실히 이해는 한 건가? 물론이네. 그런데 왜 가정교사를 의심하는 거지? 그건 총알 하나가 발사된 권총이 가정교사의 옷장 바닥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지. 시체에서 발견된 총알과 직경이 똑같았어. 홈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천히 자신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의 옷장 바닥에서.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놀란 듯 말을 이었다. 그래 왓슨, 총이 발견됐어. 이건 결정적이야. 2명의 배심원도 그렇게 판단했고 또 피해자가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는데 미스 덤바가 쓴 것이었네. 내용은 시체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만나자는 거였지. 어떤가? 깁슨 의원은 매력적인 사람이고 만약 그의 부인이 죽는다면 이미 깁슨 씨에게 호감을 얻고 있던 미스 덤바가 다음 부인이 되지 않겠나? 사랑, 권력, 재산이 모두 한 중년 여인의 목숨에 달린 셈이지. 정말 추하지 않은가 왓슨? 그렇군 홈즈. 미스 덤바는 알리바이도 없었어. 오히려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에 사건 현장과 가까운 소호다리 근처에 있었다고 인정했네. 달리 방도가 없었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소호다리 근처에서 미스 덤바를 봤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왓슨, 소호다리는 갈대가 가득한 깊고 길쭉한 저수지의 가장 좁은 부분 위로 드리워져 있네. 바로 소호호수라고 불리는 곳이야. 소호다리는 아주 좁고 기둥으로 된 난간이 있지. 바로 그 다리 위에 시체가 누워 있었네.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야. 우리 의뢰인이 왔군.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는걸? 빌리가 문을 열었지만 닐 깁슨 씨가 아니었다. 방문한 사람의 이름은 말로우 베이츠였다. 홈즈도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마른 체구에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그는 놀란 눈을 하고 당황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의사인 내가 볼 때 그는 극단적 신경쇠약이었다. 베이츠 씨, 흥분하신 것 같군요. 일단 좀 앉으시죠. 제가 11시에 약속이 있어서 당신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베이츠는 짧게 내뱉으며 숨이 차는 것처럼 헐떡거렸다. 깁슨 씨가 오고 있죠. 그분은 저의 주인이고 저는 그분의 부동산 관리인입니다. 홈즈 씨, 그 사람은 악당입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깁슨 씨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더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깁슨 씨의 비서인 퍼거슨이 오늘 아침에야 깁슨 씨가 당신과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깁슨 씨에겐 2주일 후에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자선 사업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죠. 깁슨 부인은 그의 희생양이었죠. 깁슨 씨는 부인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짐승 같았죠. 저는 부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지만 깁슨 씨가 부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건 알고 있습니다. 깁슨 부인은 브라질 태생의 열대지방 사람입니다. 알고 계셨죠? 아니요, 몰랐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태어난 열정적인 분이셨죠.
부인은 깁슨 씨도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인의 아름다움도 사라지자 깁슨 씨의 사랑도 함께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깁슨 씨가 부인을 대하는 태도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좋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깁슨 씨가 올 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제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베이츠는 놀란 듯 시계를 보더니 문 쪽으로 뛰어갔다. 잠시 말이 없던 홈즈가 입을 열었다. 깁슨 씨는 아주 충직한 하인을 둔 것 같군. 하지만 그의 경고는 참고해야겠어. 이제 깁슨 씨를 기다리면 되겠군. 11시 정각이 되자 무겁게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유명한 백만장자가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깁슨 씨를 보자 베이츠가 보여준 두려움과 혐오, 그리고 그의 수많은 사업 경쟁자들이 퍼부은 저주의 말들이 이해가 되었다. 만약 내가 조각가라면 사업에 성공한 뻔뻔하고 대담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 때 닐 깁슨을 모델로 할 것이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뼈마디가 굵은 매우 탐욕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얼굴은 화강암으로 조각해 놓은 듯 딱딱하고 울퉁불퉁했으며 깊은 주름과 흉터가 많은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짙은 눈썹 아래 차가운 회색 눈은 우리를 매섭게 훑어보고 있었다. 홈즈가 나를 소개하자 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닥인 후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자를 가져다 홈즈 앞에 놓고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아서 말을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겠소, 홈즈 씨. 이 사건에서 돈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내 돈을 모두 태워버려도 좋소. 미스 덤바는 죄가 없소. 그녀가 무죄라는 것을 밝혀주시오. 홈즈 씨,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있소. 얼마면 되겠소? 의뢰 비용은 일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받지 않을 때 빼고는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좋소. 돈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명예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잉글랜드와 아메리카 언론들이 대서특필할 거요. 당신은 두 대륙에서 유명해질 거란 말이오. 깁슨 씨, 고맙긴 하지만 신문에 요란하게 실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익명으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 전부요. 내가 더 알고 있는 얘기는 없소. 하지만 당신이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질문을 하시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미스 덤바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깁슨은 무척 놀라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시 후 그는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다. 홈즈 씨, 이건 모두 일과 관계된 거니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미스 덤바와 나는 주인과 젊은 아가씨의 관계였을 뿐이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외에는 그녀와 만나거나 얘기를 나눈 적도 없소. 깁슨 씨,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홈즈의 이런 태도에 키가 큰 깁슨도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홈즈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홈즈 씨? 내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뜻이오. 글쎄요, 깁슨 씨. 내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 않았나요? 맞소. 아주 간단했소. 하지만 숨겨진 의도가 뭐요? 의뢰 비용을 올리고 싶은 거요? 아니면 내 사건을 맡는 게 두려운 거요? 나에겐 당신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권리가 있소. 그러시겠죠.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은 거짓 대답으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은 충분히 복잡하니까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요. 순간 깁슨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더니 마디 굵은 큰 주먹을 치켜들었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홈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파이프를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깁슨 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는 게 좋겠군요. 아침 공기에 산책이라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깁슨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불같이 화를 내던 그가 순식간에 이성을 되찾는 모습이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좋소.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누구나 일할 때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지. 내가 당신에게 이 사건을 강제로 맡게 할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큰 실수를 한 거요. 나는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모두 무릎 꿇게 만들었지. 여태 나를 거스른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없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전 다릅니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깁슨 씨. 당신은 여전히 배울 게 많아 보이는군요. 깁슨이 나가자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웠다.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홈즈가 물었다. 글쎄, 깁슨 씨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 같군. 베이츠가 말하길 그의 부인은 걸리적거리는 방해물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 내 생각도 그렇네. 그런데 자네는 가정교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알고 그런 질문을 했나? 속임수야 왓슨. 깁슨의 편지는 사무적이라기보단 뭔가 열정적인 냄새가 났네. 그의 태도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 기소된 여인에게 뭔가 깊은 감정이 있는 게 분명해. 진실을 알려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먼저 정확히 알아내야 하네. 내가 그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걸 봤지?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받아내더군. 나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지. 그런데 실은 추측일 뿐이네. 깁슨이 다시 올까? 틀림없이. 그는 이 사건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거네. 아, 발소리가 들리는군. 깁슨이 나갈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다시 방에 들어왔다. 자존심이 상한 듯 그의 눈에는 아직 분노가 어려 있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얘기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홈즈 씨,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당신 말을 오해한 것 같소. 어떤 사실이든 당신은 확인해 봐야 할 자격이 있소. 하지만 맹세컨대 미스 덤바와 나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판단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소. 당신은 마치 진단을 하기 전 모든 증상에 대해 따져 묻는 의사 같군. 정확한 표현이네요. 사건의 진실을 숨기는 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숨기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여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적으로 물어오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겁을 낼 것이요.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게 있는 법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건드렸소. 하지만 미스 덤바를 구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니 당신을 용서하겠소. 자, 이제 자물쇠가 풀리고 보관함이 열렸으니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뭐요? 진실입니다. 킵스는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얼굴이 점점 슬픈 표정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소, 홈즈 씨. 말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좀 있소. 나는 브라질에서 금광을 캘 때 아내를 처음 만났소. 마리아 핀토, 그녀는 마나우스 정부 관리의 딸로 매우 아름다웠소. 그 시절엔 나도 젊고 열정적이었소.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마리아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소. 그리고 그녀는 내가 아는 아메리카 여성들과는 달리 매우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극단적인 성격이었소. 난 그녀를 사랑했고 우린 결혼했소. 그런데 몇 년간 지속되던 사랑이 모두 식어버리자 난 우리에게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소. 나의 사랑은 식어버렸소. 그녀 역시 나와 같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요. 그런데 그녀의 사랑은 식지 않았소. 나는 그녀의 사랑도 식어야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그녀를 가혹하게 대했소.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잔인해 보이기까지 했지.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소. 그녀는 20년 전 아마존 강가에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영국의 숲에서도 나를 사랑했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말이오. 그런데 그 무렵 미스 덤바가 우리 앞에 나타났소. 우리가 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요. 그녀는 우리 두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었소. 신문에 난 미스 덤바의 사진을 봤겠지만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그녀를 만나다 보니 난 그녀에게 애정을 느끼게 됐소. 나를 비난하고 싶은 거요, 홈즈 씨. 애정을 느꼈다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당신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셈인데 당신이 그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깁슨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난받는 것이 불쾌한 듯 말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를 꾸미지 않소. 나는 평생 원하는 거라면 뭐든 가질 수 있었소. 그런데 미스 덤바의 사랑을 얻는 것만큼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없소. 그녀에게도 그렇게 말했소. 그렇게 말했다고요? 홈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미스 덤바와 결혼을 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소. 돈도 중요하지 않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소. 인정이 많으시군요. 홈즈가 비웃듯 말했다. 홈즈 씨, 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그러니 도덕적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비판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오직 미스 덤바를 위해서입니다. 홈즈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스 덤바의 제목이 당신이 한 일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겠군요. 당신은 당신 보호를 받고 있는 약한 여성을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 세상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뜻밖의 깁스는 담담하게 홈즈의 비난을 받아들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내 의도대로 그녀가 따라오지 않은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요. 미스 덤바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바로 집을 떠나려고 했소. 그런데 왜 미스 덤바는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녀에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소. 가정교사 일을 포기하면
가족들을 저버리는 게 되오.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그래서 그녀도 그냥 남기로 했소. 나는 약속대로 그날 이후로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소. 하지만 그녀가 떠나지 않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소. 미스 덤바는 자신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좋은 일에 쓰고 싶어 했소. 어떻게 말입니까? 그녀는 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소. 홈즈 씨, 내 사업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오. 나는 뭔가를 이룩할 수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어. 대부분이 파괴지만 말이오. 사업이란 치열한 싸움이라 약한 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소. 나는 이런 일에 고통을 느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소. 하지만 미스 덤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소. 그녀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부가 축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나도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소. 내가 그녀의 의견에 따르자 그녀는 자신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세상에 봉사하고 있다고 믿었소. 그래서 더 머물러 있었고 결국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깁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손으로 머리를 감싸 지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불리하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오. 처음에는 나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혹시 나도 그녀에게 속은 게 아닌가 의심할 뻔했소. 홈즈 씨,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내 아내는 질투가 매우 심한 사람이오.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질투를 느꼈소. 아내는 미스 덤바가 내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소. 물론 그건 좋은 영향이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었소. 아내는 증오심으로 거의 미쳐버렸소. 그녀의 피 속에는 늘 아마존의 뜨거움이 흐르고 있었소. 아내가 미스 덤바를 죽이려고 계획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총으로 위협해 미스 덤바를 떠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총이 발사되었는데 마침 총을 들고 있던 아내가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오. 저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미스 덤바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소.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한 여자가 당황해 권총을 손에 든 채 급히 집으로 와서 엉겁결에 권총을 옷장 안에 던져놨고 나중에 총이 발견되자 설명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소. 혹시 나의 이런 감정에 반박할 만한 것이 있소? 미스 덤바 자신이죠. 홈즈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허가를 받으면 윈체스터에는 저녁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스 덤바를 만나봐야 이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쩔지 알 수 있습니다. 깁슨 씨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날 윈체스터에 가지 못했다. 대신 깁슨 소유의 햄프셔의 소호거리로 갔다. 깁슨은 우리와 함께 가는 대신에 처음 그 사건을 조사했던 지방경찰의 코벤트리 경사를 소개해 주었다. 코벤트리 경사는 키가 크고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스럽고 수상한 태도로 보아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갑자기 낮추곤 했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닌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예의 바르고 정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니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저는 런던 경찰청보다 홈즈실에 택하겠어요. 경찰청이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지방 경찰은 신용을 잃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홈즈 씨, 당신은 정직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코벤트리 경사가 말했다. 사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좋네. 내가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네. 홈즈 씨,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군요. 물론 왓슨 선생님도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럼 그 장소로 안내해드리죠.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사는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혹시 깁슨 씨가 범인일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그 점은 나도 생각 중이네. 미스 던바를 아직 못 만나보셨죠? 여러모로 봐서 그녀는 매우 훌륭하고 멋진 여성입니다. 깁슨 씨가 부인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도 당연하죠. 아메리카 사람들은 우리 잉글랜드 사람보다 훨씬 더 총을 많이 지니고 다닙니다. 홈즈 씨도 아시겠지만 그 총은 깁슨 씨 것이었습니다. 확실한가? 물론이죠. 깁슨 씨가 가지고 다니는 한 쌍의 총 중 하나입니다. 한 쌍의 총이라고? 그럼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나? 글쎄요. 깁슨 씨는 워낙 많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총과 똑같은 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2개의 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쌍이라면 찾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총을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집에 있는 총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세. 지금은 우선 사건 현장에 가보고 싶군. 우리는 지방 경찰서로 사용되고 있는 코벤트리 경사의 오두막의 작은 앞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시들어가는 누런 풀들로 가득한 황량한 벌판을 가로질러 반마일쯤 걸어가자 소거리로 들어가는 연문이 보였다. 꿩 보호지역을 지나 개간지가 나타났고 언덕 꼭대기 옆에 넓게 퍼진 나무 골조로 된 저택이 보였다. 우리 옆으로는 갈대가 무성한 긴 저수지가 보였다. 가운데 좁은 부분에서 물살이 돌다리를 통과해 양쪽의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경사는 다리 입구에서 멈춰서서 바닥을 가리켰다. 저기가 바로 깁슨 부인의 시체가 발견된 곳입니다. 제가 돌로 표시해놨습니다. 시신을 옮기기 전에 자네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지? 네, 그들이 저를 바로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나? 깁슨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깁슨 씨는 보고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급하게 나왔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잘했군. 신문 기사를 보니 권총은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거라고 하더군.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오른쪽 관자놀이 가까이였나? 바로 밑입니다. 시체는 어떻게 누워 있었나?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상처도 없었고 권총도 없었습니다. 미스 던바가 쓴 쪽지가 부인의 왼쪽 손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꽉 쥐어져 있었다고? 네, 손가락을 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사망한 후에 누군가가 거짓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일부러 쪽지를 갖다 놓은 것은 아니겠군. 쪽지는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 소 다리에서 뵙겠습니다. 지 던바. 맞나? 맞습니다. 미스 던바는 쪽지를 쓴 사실을 인정했나? 그렇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얘기하던가? 미스 던바의 답변서는 순회 재판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아주 흥미롭군. 쪽지가 마음에 걸려. 안 그런가? 맞습니다. 이 사건의 통틀어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경사가 말했다. 홈즈는 머리를 끄덕였다. 편지가 진짜이고 실제로 쓴 것이라 해도 분명히 그 전에 받았네. 말하자면 사건 한두 시간 전에 말일세. 그런데 왜 깁슨 부인은 그 쪽지를 왼손에 움켜쥐고 있었을까? 미스 던바와 만날 때는 쪽지가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야. 홈즈 씨 설명대로 정말 이상하군요. 나는 잠깐 여기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 홈즈가 다리 위 돌란간에 앉았다. 그리고 회색 눈을 굴려가며 사방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펴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반대쪽 난간으로 달려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난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이상하군. 맞습니다. 난간에 흠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난간의 돌은 회색이었지만 그 부분만은 6펜스 은하 크기만한 흰 상처가 있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날카로운 것으로 표면에 흠집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뭔가 힘이 가해져서 저렇게 됐네. 홈즈가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난간을 몇 차례 때려봤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 역시 아주 강한 타격이었어. 게다가 이런 장소에 말일세. 난간 아랫부분에 흠이 있는 걸 보니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타격이 가해진 것 같네. 하지만 이곳은 시체에서 적어도 15피트는 떨어진 곳인걸요? 맞네.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나칠 문제도 아니야. 여기선 더 이상 얻을 만한 게 없군. 자네 발자국은 없었다고 했지?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자네가 말한 그 무기들을 살펴봐야겠네. 그런 다음 윈체스터로 출발할 거네.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전에 미스 던바를 만나봐야겠어. 깁스는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는 오늘 아침 우리를 방문했던 신경과민증의 베이츠가 있었다. 베이츠는 불안한 표정으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총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깁슨이 그간 거친 삶을 살면서 수집한 것들이었다. 깁슨 씨와 그가 하는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깁슨 씨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때 침대 옆 서랍에 장전된 총을 넣어놓죠. 우리는 깁슨 씨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불쌍한 부인도 자주 놀라곤 했죠. 깁슨 씨가 부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인들 앞에서 아주 심하게 모욕을 준 적이 많았습니다. 백만장자 깁슨 씨의 개인적인 삶은 그리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군. 역으로 향하면서 홈즈가 말했다. 왓슨, 많은 사실들을 알아냈고 새로 밝혀진 사실들도 있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군. 베이츠 씨는 주인을 혐오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건이 보고되었을 당시 깁슨 씨는 자기 서재에 있었던 게 분명하네. 8시 반쯤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네. 그리고 밤늦게 사건이 알려졌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쪽지에 적혀진 시간쯤 사건이 발생한 것도 분명하네. 깁슨 씨가 5시에 마을에서 돌아온 후 밖에 나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네. 반대로 미스 던바는 깁슨 부인과 그 다리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네. 아마도 그녀의 변호사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겠지. 이것 외에는 미스 던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네. 미스 던바에게 물어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네. 우선 그녀를 만나봐야겠어. 한 가지 사실만 아니었다면 나도 미스 던바를
유력한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거네. 그게 뭔가 홈즈? 미스 던바의 옷장에서 권총이 발견된 점이지. 맙소사 홈즈. 내 생각엔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것 같은데?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 않네, 왓슨. 나도 처음에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는 그 점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해 보니 그 점이야말로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했네. 모든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해. 만약 일관성이 부족하면 어떤 속임수가 있나 의심해 봐야 하네. 나는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군. 왓슨, 한번 가정해 보세. 자네는 냉정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이네. 그런데 어떤 적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그래서 편지를 썼네. 상대가 왔지. 자네는 총을 가지고 있네. 범죄를 끝냈어. 능숙하고 완전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른 후 영원히 총을 숨길 수 있는 갈대밭을 옆에 두고도 총을 던지는 것을 깜빡했겠나? 그리고 그 무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가장 먼저 조사받게 될 자신의 옷장에 넣어두었겠나? 왓슨, 자네라면 그렇게 했겠나? 그 순간엔 흥분된 상태라. 아냐, 왓슨. 그건 불가능한 일이네. 범죄를 계획할 때는 그걸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해두기 마련이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맞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 보자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되네. 예를 들어 미스 던바는 이 권총을 전혀 모른다고 했네. 이론에 의하면 그녀의 말은 진실이야. 그렇다면 누군가가 권총을 그녀의 옷장에 넣어둔 거겠지? 바로 이 사람이 미스 던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가 바로 진짜 범인이 아닐까? 여기까지가 나의 추론이네. 수속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윈체스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 아침 한참 잘 나가는 피고측 변호사 조이스 커밍스와 함께 미스 던바의 방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미스 던바를 본 순간 내가 받은 강렬한 인상은 잊을 수 없다. 어떤 건방진 백만장자라도 그녀 앞에서는 무력해질만 했다. 윤곽이 뚜렷하고 섬세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비록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녀의 타고난 고귀한 성품으로 항상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미스 던바는 갈색 머리카락에 키가 크고 우아하며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는 올가미에 걸려버린 짐승의 애처롭고 무기력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명한 내 친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을 알자 창백한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우리를 보는 눈빛에도 희망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깁슨 씨가 당신에게 우리 얘기를 모두 했겠죠? 미스 던바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굳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이 깁슨 씨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며 깁슨 씨와 당신의 관계가 결백하다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왜 법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가 인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 가정의 내부 생활을 자세히 밝히지 않아도 모든 일이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스 덤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모든 정황들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건 여기 계신 커밍스 변호사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숨겨서는 안 돼요. 최대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힙시다. 홈즈가 진심을 다해 말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깁슨 부인과 당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깁슨 부인은 저를 끔찍이 증오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든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죠. 깁슨 부인은 깁슨 씨와 나와의 관계를 오해했습니다. 부인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마음은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란 너무나 육체적인 것이어서 깁슨 씨가 저에게 가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속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집에 남아서 깁슨 씨의 능력을 좋은 데 사용하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떤 좋은 의도라도 제가 불행의 원인이 된다면 그곳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을 떠났더라도 불행이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스 덤바, 이제 그날 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 씨,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고 설명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당신이 모든 사실을 밝힌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게 되겠죠. 그날 저녁 제가 소호다리에 갔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깁슨 부인이 보낸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부방 책상에 직접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저녁 식사 후에 만나자고 써 있었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으니 답장은 정원에 있는 해시계에 남겨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깁슨 부인은 또 자신의 쪽지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방에 있는 벽난로에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평소 깁슨 부인이 남편을 매우 무서워했으므로 저는 그것 때문에 깁슨 부인이 우리가 만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렇게 시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깁슨 부인은 당신의 답장을 아주 소중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깁슨 부인이 죽었을 때 제 답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저는 약속한 시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도착해 보니 깁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인이 얼마나 저를 증오하는지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평소에는 멀쩡한 척 했지만 실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가슴속에 저에 대한 그런 맹렬한 미움을 품고서 어떻게 매일같이 태연하게 저를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인이 저에게 퍼부은 끔찍한 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할 수도 없었죠. 그저 부인을 보는 것이 끔찍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뛰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부인은 다리 입구에서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깁슨 부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였죠? 부인이 서 있던 자리 근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떠난 직후 그녀가 죽었다고 짐작되는데 혹시
총소리를 들었나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홈즈 씨, 사실 저는 너무 두렵고 흥분한 상태라 제 방으로 바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돌아온 후 다음날 아침까지 방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깁슨 씨를 봤습니까? 네, 그분은 소호다리에서 돌아온 직후였고 의사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깁슨 씨가 많이 당황해 하던가요? 그분은 아주 강한 분입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에서 발견된 이 총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맹세코 없습니다. 언제 발견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수색할 때입니다. 당신의 옷 사이에서 발견되었나요? 네, 제 옷장 드레스 아래에 있었습니다. 총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날 아침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옷장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의 방에 들어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곳에 총을 가져다 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저는 식사할 때와 아이들과 공부방에 함께 있을 때만 방을 비웁니다. 당신이 쪽지를 받았다는 그 방입니까? 네, 저는 쪽지를 받은 후 아침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 덤바. 혹시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체 반대편 다리 난간에 무언가 충격을 가한 흔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단순한 우연이 아닐까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미스 덤바. 하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런 흠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주 강력한 충격만이 그런 흠을 낼 수 있을 텐데.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홈즈의 얼굴이 긴장된 표정으로 바뀐 걸 보니 뭔가 추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가 너무 집중해 있어서 변호사, 피고인, 나 이렇게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홈즈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왓슨, 가세. 무슨 일인가요, 홈즈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스 덤바. 커밍스 씨, 내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을 알려드리죠. 미스 덤바, 내일쯤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윈체스터에서 소호다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빨리 알고 싶은 나로서는 길게 느껴졌다. 홈즈 역시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객차를 걸어 다니거나 길고 예민한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쿠션들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홈즈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1등 칸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손을 내 무릎에 하나씩 올리고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홈즈의 표정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왓슨, 우리가 조사하러 다닐 때 자네는 권총을 가지고 다니지? 홈즈는 한 번 어떤 문제에 마음을 뺏기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그를 위해 총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 총은 꽤 유용했다.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맞네. 나는 내 안전에 대해선 신경을 못 쓰네. 그런데 자네 지금도 그 총을 가지고 있나? 나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작고 간편하지만 꽤 쓸모있는 총을 꺼냈다. 홈즈는 안전핀을 풀더니 탄약을 흔들어 빼고 주의 깊게 살폈다. 아주 무겁군. 꽤 튼튼한 총이지. 홈즈는 총을 유심히 살펴봤다. 왓슨, 자네 총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네. 홈즈가 말했다. 이봐 홈즈, 농담하는가? 아니 왓슨, 나는 아주 진지하네. 이제부터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이 실험이 성공하면 모든 게 분명해지네. 이 작은 무기가 하는 일에 달려있네. 총알을 하나 빼겠네. 그리고 나머지 5개를 다시 넣고 안전장치를 채웠네. 더 무거워져서 훨씬 재현하기 좋겠는걸? 나는 도무지 홈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이륜마차를 타고 15분 후에 우리의 듬직한 친구 코벤트리 경사의 집에 도착했다. 홈즈 씨, 단서라니요? 그게 뭐죠? 왓슨 의사의 총에 모든 게 달려있네. 코벤트리 경사, 나에게 10야드 길이의 끈을 가져다 주겠나? 경사는 마을에 있는 가게에서 단단하게 감긴 실 한 타래를 샀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군. 이제 우리 여행의 마지막 무대가 될 장소로 출발해 볼까? 홈즈가 말했다. 해가 저물자 햄프셔의 들판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물들고 있었다. 코벤트리 경사는 주의 깊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옆에서 걸었다. 그는 홈즈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범죄 현장에 가까워지자 홈즈는 보통 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나는 내 친구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 생각에 답이라도 하듯 홈즈가 입을 열었다. 왓슨, 자네는 내 추리가 종종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나는 추리에 재능이 있지만 가끔은 잘못 생각할 때도 있네. 윈체스터의 그 방에서 처음 추리를 했을 때는 확실해 보였네만 지금 우리의 직감이 틀린 게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군. 하지만 왓슨,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홈즈는 걸으면서 끈의 한쪽 끝을 총 손잡이에 묶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홈즈는 경사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시체가 누워 있었던 장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리고 잡초 사이를 뒤지더니 커다란 돌을 찾아와 그 돌을 끈의 다른 쪽 끝으로 묶은 후 다리의 난간 위로 내려보내 수면 아주 가까이까지 늘어뜨렸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서 좀 떨어진 운명의 그 장소에 서서 손에 4총을 들고 반대편에 있는 무거운 돌에 연결된 끈을 팽팽하게 당겼다. 자, 이제 시작하네.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총을 머리 위에 들었다가 놨다. 순간 돌의 무게로 인해 총이 빠른 속도로 사라졌고 난간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딪힌 후 물속으로 빠져버렸다. 총이 사라지자마자 홈즈는 난간 옆에 주저앉아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겠나 왓슨? 자네도 봤지? 자네 총이 사건을 해결했네. 홈즈는 다리 난간 아래 가장자리에 있는 첫 번째 홈과 똑같은 모양의 두 번째 홈을 가리켰다. 오늘 밤은 여관에서 보내야겠네. 홈즈는 놀란 채 서 있는 경사를 보며 말을 이었다. 갈고랑새를 가져와서 총을 한번 찾아보게. 왓슨의 총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네. 또 돌이 달린 끈과 총이 하나 더 나올 걸세.
원한을 품은 한 여인이 무고한 피해자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용한 것이네. 깁슨 씨에겐 아침에 뵙자고 전해주게. 그때쯤이면 미스 던바의 혐의도 풀 수 있을 거네. 그날 저녁 늦게 마을 여관에서 홈즈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었다. 왓슨, 소다리 사건을 자네가 이야기로 쓰게 되면 자네 명성에 노를 끼칠 것 같네. 내가 생각이 부족해 사실을 바탕으로 추리를 하지 못했네. 그거야말로 내 추리의 기본인데 말일세. 다리의 홈은 사건 해결을 위한 충분한 단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어. 이 사건은 깁슨 부인의 계획이 너무 치밀해서 그녀의 계획을 쉽게 알아내지 못했네. 이 사건은 그릇된 사랑이 불러온 매우 끔찍한 비극이네. 미스 던바와 깁슨 씨의 관계가 아무리 정신적인 것이라 해도 깁슨 부인은 용서할 수 없었겠지. 부인의 맹목적인 사랑이 식기를 바라서 거칠고 냉혹하게 대한 남편의 모든 행동이 모두 미스 던바 때문이라고 깁슨 부인은 생각했던 거지. 그녀는 처음엔 자살하려고 했을 거네. 하지만 미스 던바를 훨씬 끔찍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한 거지. 깁슨 부인은 아주 치밀했네. 미스 던바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마치 그녀가 범죄 장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했네. 또 편지가 발견되어야 했기 때문에 깁슨 부인은 끝까지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던 거야. 이런 지나친 행동만 봐도 내가 좀 더 일찍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깁슨 부인은 남편의 총 중 하나를 골랐네. 하나는 자신이 쓰기 위해 가지고 있고 비슷한 총 하나는 사건 당일 아침 총알 하나를 빼서 미스 던바의 옷장에 숨겨놨네. 그 다음 다리로 가서 총을 없애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생각했지. 그리고 미스 던바가 나타나자 온갖 증오의 말을 퍼붓고 그녀가 멀리 사라져버리자 이 끔찍한 계획을 실행한 거지. 신문 기사에는 왜 처음부터 호수 바닥을 살피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네. 하지만 모든 일은 밝혀진 뒤에는 말하기 쉽지만 이렇게 명확해지기 전에는 정확히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대가 뒤덮인 넓은 호수 바닥을 뒤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 왓슨, 우리는 뛰어난 한 여성과 대단한 한 사람을 도왔네. 앞으로 그들이 힘을 합친다면 물론 깁슨 씨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암튼 그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될 걸세.